자, 우리 이제 명제, 우리 앞에 건너뛰었던 명제 시작할 건데, 자, 배운 사람들은 분명히 알긴 알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명제를 정의함에 있어서 반드시 같이 정의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명제와 조건을 구분을 지으면서 두 개를 각각 정의를 해줘야 될 텐데, 명제와 조건의 차이. 배운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 조찬이네. 미안해. 호준아. 기억나냐? 명제가 뭐고 조건이 뭐였는지? 이게 차이. 자, 그냥 수업할게요. 명제 또는 조건은 둘 다 식 또는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냥 어느 한 문장, 한글로 쭉 서술되어 있는 문장 또는 식이야. 근데 명제는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즉 뭐 x가 들어가 있는 식이라고 치면 항상 성립하는 경우, 그런 거에 대해 뭐라 해야지? 항상 참 또는 항상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참과 거짓이 명확한 문장 또는 식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교재 한번 봐봐. 32페이지에. 자, 제일 위에 명제 뭐라 돼 있어? 내용이 참인지 또는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래. 그러니까 뭐라고? 참과 거짓이 명확합니다. 그냥 딱 문장을 보자마자 이 명제는 참입니다, 거짓입니다가 명확한 거. 예를 들어서 장용준 씨는 남자입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 아, 현실 같이 안 가냐? 그럼 너도 여자야? 자, 참과 거짓이 명확한 문장 또는 식이야. 요걸 이제 명제라고 불러. 방금 얘기한 장용준은 남자이다. 오케이? 그런 게 이제 명제로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제 누구? 조건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어떤 x가 있다고 치자. x의 값에 따라 어때요? 참이 되기도 하고 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문장 또는 식. 그냥 나는 식이라고 생각해. 오케이? 즉 뭐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방정식 같은 거. 방정식이 뭐야? x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x-3은 0이에요 라는 방정식을 만났어. x가 3이면 참이지. 근데 3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면 어때? 거짓이란 말이야. 맞나요? 또는 x는 3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3이 들어가면 참이지. 그래서 x는 3, 말 그대로 x가 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x가 3이 들어가면 참인데 3이 아닌 다른 게 들어가면 어때? 거짓이지. 이게 바로 명제와 조건의 차이예요. 뭔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때 명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실제 명제는 있잖아. 이 단원에서 다루려고 하는 명제는, 저게 이제 명제의 정의라면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명제는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요. 조건 P 그리고 조건 Q. 두 개의 조건이 들어갔을 때 그때 한글로는 뭐라고 해? 조건 P이면 조건 Q이다. 즉 P라는 거를 만족한다면 Q도 만족한다. 그게 만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그렇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든 게 명제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어떻게 약속을 쓰기로 약속했다? P 화살표 Q 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다. 굉장히 맞죠? 오케이?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명제라고 합니다. 맞나요? 그럼 이제 이 명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참과 거짓이 명확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겠어? 이 명제가 참이냐, 이 명제가 거짓이냐를 판단하세요 라는 문제를 제일 많이 내겠지. 제일 기본적인 문제로. 그치? 그러면 참과 거짓을 밝혀주기 위해서 있잖아.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X 값들이 있겠지. 그치? 그리고 Q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X 값들이 분명히 몇 개 존재할 거란 말이야. 맞나요? 그걸 놓고 봤을 때 조건 P를 만족하도록 하는 X들이 집합을 우리는 대문자 P로 표현을 할 거고, 그리고 조건 Q를 만족하는 X 값들이 여러 개 있을 건데 그걸 집합으로 묶어버리면 그걸 우리는 대문자 Q로 표현을 하기로 하고, 이름은 진리집합이라 불러요.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이라 이거지. 즉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 Q와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을 놓고 봤을 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명제는 뭐가 됩니다? 참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이 명제가 참이라면 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봐요. 예를 들어서 자, 나 배희정 선생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거진 누구야? 거진 나와. 거진 누구야? 수민이야? 민성이지? 아. 자, 나쁜 사람 맞아요. 배익정이라는 사람은 조찬이 좋아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참이하고 있야. 누가 봐도 정확한 참이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배익정 선생입니다.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집합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겠어? 말 그대로 나 혼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집합 안에. 그렇지? 맞지? 자, 대한민국 사람 안에는 누구도 있어? 나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 나. 은영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래, 너, 민성이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 영진이는 있고, 그 다음에 용준이는 없냐? 그 다음에 뭐, 찬이도 있고, 뭐 등등등등 여러 명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에. 저 영진이 혼혈인데요? 아, 그래? 아, 네, 소리야. 그럼 용준이로 가자. 자, 그럼 여기서 뭐? 포함관계를 놓고 봤을 때 여기 있는 내가 여기에도 있잖아.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집합의 포함관계를 놓고 봤을 때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어떤 명제를 만났고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라는 문제를 만났다면 뭐 해주면 돼? 집합을 먼저 표현해봐. 앞에 있는 녀석을 참이 대접하는 집합,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을 참이 대접하는 집합을 표현했을 때 포함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뒤에 있는 거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야. 포함관계 바뀌고. 포함관계 바뀌거나 아무튼 이게 만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거짓인 거지. 오케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더라도 P가 Q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 그치? 그래도 거짓이야. Q가 안에 들어간다고 거짓이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너희들한테 예시 문제를 몇 개를 들어줄까 하는데, 잠깐만요. 뭘 예를 들어보지? 지금 예를 들지 말까? 네, 예는 풀었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었다면, 이제 너희들 교재에 보면은 제일 위에 명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 있어? 명제에 부정 들어가 있었지. 그치? 부정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보지 않을게요. 부정. 근데 지금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조건의 부정이에요. 자, 조건 P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어. 그 P라고 하는 조건을 뭐라고 해봐? 부정을 해봐. 그러면 P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겠지. 맞지? 그걸 우리는 기호로 앞에 물결 붙이기로 약속했었잖아. 기억나요? 네. 이걸 읽어주는 방법은 not P라고 읽어주고 의미로서는 P라는 조건이 아니야 라는 얘기야. 맞나요? 즉 예를 들어서 조건 P가 뭐라고 해봐? X는 3이라고 해봐. 그러면 not P는 뭐가 되는 건데 X는 3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 P라고 하는 조건이 3보다 크다라고 해봐. 그러면 크지 않다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작거나 또는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게 바로 조건의 부정이에요. 찬이 기억나? 이거 기억해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아무튼 어떤 조건을 부정을 할 때 뭐라고 한 기호로 어떻게 쓴다고 앞에 물결 붙여서 쓰고 읽어줄 때는 not P라고 읽어줍니다. 맞죠? 의미는 P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로 한다면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 P가 아닌 녀석들의 집합이니까 P의 여집합이에요.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지. 집합 오랜만에 나온다, 그렇지? 원래 이제 집합을 배우고 바로 명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제 수원 특강 듣는 애들 때문에 내가 역함수 때문에 먼저 뒤로 넘어갔다 온 거야. 오케이? 기억나지? 근데 P가 아니에요. 그런 집합은 뭐야? P의 여집합이에요. 라고 했었잖아. 기억납니까? 장민준 씨. 저요? 너요? 저 처음 듣는데. 여집합을 처음 듣는다고? 아니요, 들었죠. 뭐? 여집합 들었죠. 그러니까 여집합 말이야. P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집합을 뭐 여집합? 아, 네, 들었죠. 그거 얘기인 거예요. 네. 알았죠? 아무튼 조건은 뭐 앞에다가 물결 붙여주고 not P라고 읽어준다, 알았지? 네. 그리고 집합 가지고 따져줄 때 그리고 뭐 여집합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뭔지 알겠어? 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부정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 정리할 거 있으신 분, 필기할 거. 너희들이 좀 하나만 딱 아니다. 정리할 거 있으신 분. 조건도 나와 있네. 여기 필기하실 분. 시간 안 줘도 돼? 네. 그럼 넘어간다. 자, 부정에서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첫 번째, 또는 그리고에 대한 부정. 오케이?
또는이나 그리고가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한 부정을 들어보자. 자, 그러니까 뭐야? P 또는 Q라고 하는 게 있다고 치자. 그놈을 내가 뭐 하고 싶어? 부정을 해보고 싶어. 자, 부정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P랑 Q가 not P가 되고 not Q가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누구? 또는은 뭘로 바뀌어요? 그리고 자,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진리집합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P, Q 또는이야. 무슨 집합? 또는 합집합. 합집합을 가지고 뭐 할 거야? 부정을 할 거라고 그랬지. P, Q의 합집합을 뭐 해봐? 부정을 해봐. 그러면 뭐가 돼?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에 얘는 그렇지. 교집합으로 바뀌지. 이게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P가 아닙니다. Q가 아닙니다. 교집합이니까 그리고로 바뀌어야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반대로 누구에 대한? 그리고에 대한 부정은 뭐겠어? 또는으로 바뀌겠지. 맞냐? 자, 누구? P 그리고 Q에 대한 얘기를 뭐 부정을 해보자. 얘를 부정을 해주면 뭐가 된다고? P도 not으로, Q도 not으로 바뀌면서 그리고는 뭘로 바뀌겠다? 또는으로 바뀔 거야. 역시 집합 가지고 따져보면 안돼요. 뭐요? 드모르간의 법칙이겠지. 그리고니까 교집합이야. 맞냐? 그걸 가지고 부정을 해보자. P 교집합 Q에 대한 여집합을 구해주면 P의 여집합 합집합의 Q의 여집합이 됩니다. 오케이? 또는으로 바뀌었잖아. 합집합으로 바뀌었으니까. 맞나요? 이게 또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시 문제가 몇 개 들어갈 텐데 뒤에 보면은 없어? 이게 먼저 안 나오냐? 없네? 알템 왜 이러지? 너무 쉽나 본데? 교재도 없냐? 없네. 야, 이거 32페이지에 이거 좀 써놔. 이거 왜 없지? 3-4번에 지금 모든 또는 어떤을 포함한 명제 그거 하나만 들어가 있지. 거기 옆에 빈 공간 조금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거 좀 써놔요. 또는과 그리고에 대한 부정의 경우에 또는은 부정을 해주게 되면 그리고로 바뀌고 그리고는 부정을 해주면 뭐가 된다? 그리고는 부정을 해주면 또는으로 바뀔 거야. 요거 써놓고 나서 내가 예시 문제를 그냥 만들어서 줄게. 이게 왜 없지? 자, 예시 문제는 내가 이걸로 준비해봤어요. x가 3보다 큽니다. 또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명제가 있다고 해보자. 오케이? 얘를 뭐 해봐? 부정이라고 하는 걸 해보자. 그러면 일단 x가 3보다 크다가 부정되면서 어떻게 될 거야? 3보다 작거나 같아집니다. 그리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부정을 해주면 1보다 커집니다. 그렇지? 등호 붙고 안 붙고도 같이 따라다니는 거 이것 좀 조심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의 의미는 뭐가 돼요?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지. 이게 바로 얘의 부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누구?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보자. 그놈을 역시 뭐 해봐? 부정을 하려고 해봐. 이때 너희들이 좀 기억을 해둘게. 요렇게 생겨주면 사실 얘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도 만족하거든, 그렇지? 그래서 얘는 지금 뭐가 합쳐진 거냐면 x가 2보다 크세요. 그리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으세요 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얘를 부정을 해줄 때는 이걸 두 개를 잠깐 뜯어놓고 생각을 했을 때 어때? x가 2보다 지금 크다의 반대니까 작거나 같아집니다. 얘는 x가 3보다 커집니다로 바꾸겠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얘가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부정하라고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건 만족하는 게 없잖아. 왜? 얘는 그리고 있고 얘도 그리고를 그대로 만들면 안 된다고. 부정어 방향 두 개가 같이 섞였을 때 합치는 게 아니라. 알았죠? 네. 두 개로 뜯어서 생각해줘야 돼. 요거 하나 좀 뭐 예시 문제 써주실 분은 써주세요. 이거 교과서에 나온다. 알았지? 지금 RPM에는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단어에 있는지 뭐 뒷장에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빠져 있어. 그래서 이거 반드시 너희들이 필기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예시 문제까지 같이. 오케이? 요거 다 쓰고 나면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 다 썼어? 쓰고 있네. 됐다. 자, 볼까? 자,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어떤 명제 또는 조건과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조건 또는 명제를 가지고 부정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건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하나의 예시를 들면서 설명할게요. 모든 x에 대해서 뭐 블라블라 만족합니다. 뭐 그걸 그냥 p라고 해보자. px, x가 들어가 있는 어떤 조건이라는 의미. 자, px 어쩌고저쩌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해보자. 이 녀석을 뭐 해볼게요? 부정을 해봅시다. 자, 부정을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바뀐다? 어떤 x에 대해서 not p예요 라는 말로 바뀔 거야. 그래서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not 부정의 의미는 뭐라 그래서 뭐뭐뭐뭐가 아니다 라고 했지. 예를 들어서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해봐. 모든 사람들은 안경을 꼈습니다 라는 말을 부정을 해봐. 어떤 사람들은 안경을 끼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안경을 꼈다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일단 그걸 부정하겠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은 안경을 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무슨 소리야? 내가 헷갈려. 모든 사람은 안경을 꼈습니다가 아니래요. 모든 사람은 안경을 꼈습니다. 이거를 뭐 하자? 부정을 해버려요. 모든 사람이 안경을 낀 거는 아니에요라는 얘기지. 즉 안경을 안 낀 사람이 그렇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전부 다 안경을 안 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지? 모든 사람이 안경을 안 꼈어요가 아니란 말이야. 이 부정은. 그래서 뭐 안경을 안 낀 사람이 존재합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안경을 끼지 않았어요라고 부정할 수 있는 거야. 문제겠나요? 그래서 뭐가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어떤 명제 또는 조건을 부정하게 되면은 누구로 어떤으로 바꿔야 돼. 마찬가지 누구 어떤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명제가 있다면 그걸 부정해주면 뭘로 바뀌었겠다? 모든으로 바뀌겠지. 오케이? 그리고는 또는으로 또는은 그리고로 부정할 때 그리고 모든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으로 어떤이 들어가 있으면 모든으로 바꿔줘야 돼요. 알겠나요? 네. 그것 좀 역시 잘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요 말은 너희들 교재에도 들어가 있지 어떤과 모든에 대한 얘기 부정할 때 서로 바뀌었습니다.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 몇 페이지? 33페이지에 200 아니지 이건 참고해서 판단하는 거고 210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x 플러스 3은 5보다 큽니다에 대한 부정을 말해볼래요. 부정 한번 말해볼래요? 어떻게 되지? 부정 210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래? 2x 플러스 3이 5보다 큽니다를 어떻게 해보래요? 부정을 해보래.
오케이? 자, 어떻게 된다? 일단 모든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뭘로? 어떤으로 고쳐주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뭐예요? 2x 플러스 3과 5를 가지고 부등호 방향까지 뒤집어줘야지. 그리고 등호가 없었으니 얘는 등호가 생기는 거야. 큽니다가 아니라 크지 않습니다니까 작거나 같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그렇지? 네. 그럼 요거 참여 거지요? 얘 참여의 거지예요? 참이지. 왜? 어떤 x에 대해서 당연히 x 플러스 3은 5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잖아. 그렇지? 뭐 x 얼마? 0 같은 건 넣어봐. x 얼마? 마이너스 1 같은 건 넣어봐.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 참이잖아. 그리고 어떤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수학에서 그리고를 뭐로 받아들이듯이 그리고를 말 그대로 그리고 말고 교집합 아니면은 동시에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모든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의미라기보다는 너희들이 같은 말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 누구냐면 임의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말은 역시 모든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임의로 내가 뭐뭐든 넣더라도 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임의의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미 랜덤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누구? 모든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수학에서 말하는 임의의.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어떤에 대한 거는 뭘로 해석을 하자? 적당한 뭐 특정 뭐 하나라도 뭐 이런 말들이겠지. 적당한 x 하나에 대해 x에 대해서 2x 플러스 3은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또는 문제에서 적당한이라는 단어를 요새는 거의 안 쓰는데 혹시나 들어가 있으면 그걸 너희들은 어떤으로 받아들여 주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걸 부정할 때 뭘로? 모든으로 또는 임의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누구 하나 더 해보자. 210번 문제 하나 더 해봐. 이건 겁나 쉽지? 바로 답 써볼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는 x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어? 참. 얘는 참이지. 왜? x가 양수면은 같아질 거고 0이라도 같아질 건데 x가 음수면 얘보다 얘가 크잖아. 절대값이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음수보다 양수가 크구나. 그래서 얘는 항상 참이죠. 어떤 실수가 들어가요. 모든 실수가 들어갔습니다. 맞냐? 그저 10 위에 있잖아요. 너 이거? 2x 플러스 3은 5가 어. 그거를 풀어줘가지고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면 안 돼요? 맞아. 그렇게 해도 맞아요? 근데 보통 이 식을 건들지 않아요. 이 식을 잘 건들지는 않아요. 그거는 계산할 때 또는 참이에 들어가는 어떤 집합을 찾을 때 하는 거고 평소에 명제를 쓸 때는 얘 식을 건들지는 않아. 물론 힘들다. 그죠? 음. 좀 쉬었다 해. 뭘 벌써 또 쉬었다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쌤이 걱정돼서. 아, 내가?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갑시다. 너무나. 자, 명제의 역과 대우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너희들한테 미리 얘기합니다. 명제에서 너희들이 대우를 좀 쉽게 설명을 하려면 있잖아. 역과 대우만 기억하지 말고 요즘 너희들 교육과정에는 빠졌어. 그래서 몰라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냥 설명을 들을 때 필요해서 내가 항상 하는 수업이 있는데 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는 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과 이 그리고 대우라고 배웠었는데 요즘은 그냥 역과 대우만 얘기를 하더라고. 오케이? 근데 나는 일단 대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를 같이 알려줄게. 자, 뭐냐면 P이면 Q입니다 라는 명제가 있었다고 해보자. 그놈에 대한 역을 찾아볼게요. 역은 뭐가 되죠? Q. 그렇지. 화살표 방향을 바꿔주는 함수가 역함수. 그때 내가 명제에서 뭐 이거 배울 거야 이런 얘기 했었지. 역은 뭐라 그랬어? 화살표 방향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역은 뭡니다? Q이면 P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은 방학 때 했었는데 예전에 배웠던 누구? E라고 하는 녀석. E가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녀석도 부정을 할 거고 뒤에 있는 녀석도 그냥 부정을 하는 거야. 화살표 방향은 그대로. 그걸 이제 예전에는 E라고 배웠어. 자, 그러면 E라고 하는 걸 배웠다고 치자. 그러면 얘를 뭘로 만들어 보세요? 역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 not Q이면 not P입니다가 만들어지지. 그게 바로 첫 번째 명제와의 무슨 관계에 있습니다? 대우 관계에 있는 녀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우야. 역과 이를 한 번씩 진행한 거. 즉 뭐?
자리를 어떻게 바꿔주면서 뭐 한 거야? 이 둘 다 부정을 해준 거야. 됐어요? 그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 두 개는 무슨 관계에 있겠다? 이 관계에 있겠지. 왜? 얘가 앞에 거 부정했고 뒤에 거도 부정이 되고. 그리고 반대로 얘를 가지고 그러면은 얘를 뭐 2로 만들어봐. 부정을 해봐. 둘 다 부정을 해주면 얘가 만들어지지. 따라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역도 역시 마찬가지. 요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역은 얘고 얘의 역은 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 있는 녀석과 저기 있는 녀석은 뭐예요? 역시 대우관계겠지. 왜? 얘를 가지고 자리를 바꾸면서 둘 다 부정을 해봐. 얘가 만들어지거든. 오케이? 그리고 요 역과 이 그리고 대우를 배우고 나면은 너희들은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본 명제라고 할까? 본 원래의 명제와 누구? 대우를 가지고 만든 대우 명제는 어때요? 참과 거짓을 공유하게 됩니다. 만약에 본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도 참이야. 본 명제가 거짓이면은 대우도 거짓이야. 그래가지고 본 명제를 참 거짓을 판단을 할 때 본 명제를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떤 것도 했었어? 대우를 찾아가지고 그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봤잖아. 그래서 대우가 만약에 참이 나왔어. 그러면 본 명제도 참이에요. 대우 명제가 거짓이 나왔어. 그러면 본 명제도 거짓이에요. 이렇게 찾았던 기억 날 거야. 배웠던 사람들은. 오케이? 아닌 사람들은, 처음 배운 사람들은 이제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왜 원래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과 거짓이 똑같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누구? P명 Q입니다가 참이라고 해보자. P명 Q입니다가 내가 참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렇지? 네. 그럼 여기서 누구?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을 놓고 보자. 자, P가 지금 분명히 Q 안에 들어간다 그랬지? 맞죠? 네. 그럼 P의 여집합은 누구야? 요거 P 바깥. 요거를 다 얘기하고 있다, 그렇지? 근데 Q의 여집합은 뭐 얘기하는 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지. 노란색이 흰색 안에 들어가 있잖아. 맞나요? 오케이? 흰색에는 뭐 노란색 부분도 있지만 얘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 즉 P의 여집합이 더 포함 관계가 크지. 그래가지고 not P, not Q라고 했을 때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얘가 참이 되는 거야. 뭐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 not Q이면 not P이다. 지금 자리가 바뀌어 있잖아. 화살표가 바뀌어 있고 둘 다 부정을 하고 있거든. 즉 얘는 대우 명제가 되는 거지. 대우 명제도 역시 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본 명제인 참 거짓을 밝힐 때 진리집합 가지고 확인을 해주겠지. 그렇지? 근데 그 진리집합이 너무 많은 원소를 가지고 있어서 일일이 비교하기 힘든 경우들, 즉 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바로 밝히기 힘든 경우에 뭘 가지고 판단을 하세요? 대우 명제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세요.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하나 있냐면 요거 예시 하나 들고 나서 한번 잠깐 시간을 가져봐서,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x-3이 0이 아니에요. 다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4거든. 왜? 왜 저래? 얘가 0이 아닙니다. 이면 x-3은 0이 아닙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 치 아닌 참. 참. 자, 이거 바로 밝혀줄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 되도록 하는 거는 1과 3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1과 3이지. 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아닙니다로 들어갔으니까 어때? 1과 3 외에 모든 실수 다 가지고 있어. 너무 광범위하단 말이야. 진짜 자체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얘의 누구를 밝혀봐? 대우 명제를 밝혀봐. 대우 명제는 뭐가 되는데요? 얘를 먼저 써준다, 그치? x-3 그리고 not이었으니까 2다. 0이다로 바뀌어지는 거고, 이면 뭐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얘도 0이다로 바뀐다, 그치? 그럼 여기서 포함 관계를 따져봐. 여기서는 x는 누구 하나 있어? 3 하나 있고 여기는 누구 있어? 1과 3이 있잖아. 집합의 포함 관계를 따져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얘는 분명히 참임을 알 수 있네. 그럼 대우가 참이니까 얘도 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네. 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힐 때 그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대우 명제를 가지고 밝혀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뒤에 넘어가면은
대우를 이용해서 참인지 원인지를 증명하는 파트, 즉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고 하는 게 명제를 이용한 증명. 그 증명 파트에서 또 다시 한번 등장할 거야.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알았죠? 네. 지금은 뭐 본 명제와 대우 명제가 참거짓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라는 거. 참거짓이 똑같습니다라는 거 그거 좀 잘 기억해 두자. 알았나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32페이지에 너희들 거기 3-5번 밑에 괄호 1번 명제의 역과 대우라고 나와 있지. 맞지? 그 옆에다가 요것 좀 도식화해서 기억을 거기다가 좀 필기 좀 해놓을까? 네. 이게 2가 빠져있는 교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더라? 여기 나오고 여기가 대우가 나오던가 그런 식일까? 그게 왜 제호가 돼요? 어? 아니 2를 설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대우로 넘어갈 거야.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역을 만들면 not P면 not Q이다. 그럼 이 둘도 대우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끝나. 2를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 교과서에는 아마 내가 지금 흰색으로 잠깐 썼던 얘가 표현이 돼 있을 건데 아무튼 2가 뭔지 정도는 좀 기억을 했으면 해서 일부러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있잖아. 여기서 필기 다 됐어? 네. 자, 여기서 딱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지금 너희들 아까 위에 32페이지에 제일 위에 명제의 부정이 있었지. 명제의 부정 어떻게 쓰라고 하든 not P로 쓰라고 하지. 명제 P가 주어져 있다면 조건 P 말고. 그치? 그럼 너희들한테 잠깐 물어보자. x-3이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뭐 3x 마이너스 플러스 2 뭐 이런 거 이따 치자. 참이든 거짓이든 그걸 떠나서 이런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부정해봐. 어떻게 알아? 명제를 부정하서요. 응. x 마이너스 3은 0이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아니죠. 그렇지. 자, 명제가 있잖아. 그냥 P라고만 설명을 하면 좀 아쉬워. 뭐가 있냐면 명제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부정은 있잖아. 앞에 거 뒤에 거를 모두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P는 가만히 내버려 두고 뒤에 있는 Q만 부정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명제의 부정이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 명제 P는 부정을 해주면 not P라며 조건도 그러면은 P를 부정을 해주면 not P라며 그럼 명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부정을 하는 게 그냥 부정만 해주면 돼? 그럼 얘도 부정하고 얘도 부정하고 막 난리가 그치? 여기에서 이다를 아니다라고만 고치면 사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결론만 뒤집어지는 거야. 그게 명제의 부정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을 하기로 화살표 뒤에 있는 녀석, 저 녀석만 부정을 해주는 게 명제의 부정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절대 안 까먹을 거고, 그리고 요거를 내가 설명해주는 이유, 본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고요. 본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이고요. 요걸 잘 설명을 안 해줬어요. 사실 뻔한 얘기기는 하거든. 얘가 만약에 참이면 당연히 0이 아니다는 거짓이겠지. 그치? 근데 이게 너희들이 이제 참거짓 합답형 문제, 지위 판단하는 문제에서 너희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내가 일부러 정리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모든 교재에서 다 다뤄. 본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똑같습니다. 근데 본 명제와 부정은 참거짓이 완전히 반대야. 오케이? 오케이? 그걸 좀 잘 기억해두세요. 요거 하나만 좀 더 필기해놓고 잠깐 쉬었다 합니다.
아유 힘들다. 자 보자. 이제 지금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명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나요? 네. 자, 명제 어떤 거에 대한 얘기? P이면 Q입니다 라는 명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랬지? 거기서 뭐 역도 배웠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방법도 배웠고 뭐 잠깐 나왔고 그리고 대우가 나왔고 뭐 부정도 나왔고 부정은 본명제와 참거짓을 반대로 가집니다. 대우 명제는 어때? 본명제와 참거짓을 공유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설명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P이면 Q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P와 Q의 이름 자, P와 Q의 이름은 뭐냐면 얘는 가정이라고 부르고 Q의 이름은 결론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가정과 결론은 그냥 명제 자체에 대한 얘기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황이든 참이 분명하게 밝혀졌든 거짓임이 밝혀졌든 그냥 P이면 Q입니다 라는 명제 자체를 우리는 P는 뭐 가정이라고 부르고 Q는 결론이라고 불러. 근데 얘가 이제 참임이 밝혀졌어. 그럼 참임 명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기본은 일단 P이면 Q입니다가 밝혀졌을 때는 화살표 2개짜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는데 오케이? 그럼 화살표 2개짜리를 만났다 그럼 너희들은 요거는 무조건 참임 명제라고 받아들여주면 돼요. 알았죠? 자, 그때 참임이 밝혀졌을 때 P와 Q의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을 하지. 그게 뭐냐면 얘가 바로 뭐예요? 충분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Q의 이름이 뭐예요? 필요 조건입니다. 34페이지로 넘어갔어요. 필요 조건. 자,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너희들 참임 명제 예시 하나만 들어보자. 내가 항상 듣는 예시인데 방금 때도 똑같이 예를 들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서울에 있는 뭐 여대라고 했었나? 여대는 누구예요? 여자 대학교입니다. 여대입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누가 봐도 참. 그치? 자, 그때 여기 가정 자리에 있는 놈을 뭐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지. 너희들이 좋아하는 인서울이에요 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누구? 여대예요 라고 하는 조건 2개를 모두 만족해야 서울에 있는 여대라고 부른다. 그렇지? 맞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여대는 말 그대로 여대이기만 하면 돼. 맞냐?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놓고 보고 여기 있는 걸 놓고 봤을 때 이 조건은 있잖아. 얘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충분하지. 왜? 여대라는 조건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맞나요? 이미 충분하잖아. 맞아? 그래서 얘의 이름이 충분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고 얘의 이름이 뭐야? 자, 여대는 인서울입니다, 여대입니다를 2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지. 또는 2개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재료 중 하나지. 그래서 얘의 이름을 우리가 필요 조건이에요 라고 불러줄 거야. 오케이? 쟤를 만들기 위한 필요 조건. 그래서 이 정확한 이름은 있잖아. 얘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라고 불러주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라고 불러주는 거야. 오케이? 언제 충분이고 언제 필요한지 알겠어? 네. 화살표를 보내는 녀석이 누구? 충분 조건. 화살표 받는 녀석이 누구?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야.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이제 다음 명제에서 뭐 P가 Q이다, P면 Q이다가 뭐 참이야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라고 나오고 집합의 포함 능력을 따져보래요. 즉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집합에 대한 얘기로 들어갔을 때 한 방에 너희들이 찾으러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게 나중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많이 익숙해지면은 한 방에 가도 상관이 없는데 웬만하면은 뭘 거쳤다가 가냐면 명제를 먼저 거쳤다가 가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P의 이름이 충분 조건이네. Q면 충분 조건이네. 그러면 너희들은 명제가 P면 Q다가 참이네 라는 명제 요렇게 이제 참인 명제 하나 찾아줄 수 있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로 들어갈 수 있어? P가 어때요? Q의 뭐예요? 부분집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 충분 필요 조건을 가지고 한 번에 가지 말고 명제를 거쳤다가 가세요. 그럼 반대로 먼저 너희들한테 벤다이어 그림을 제공하든 원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든 집합이 먼저 주어졌어. 그때 충분 필요를 말하세요 라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명제를 먼저 만들어줘. 그리고 나서 여기로 넘어오세요. 그러지 않고서야 너희들이 실수하게 돼.
뭐랑 헷갈려서 이 얘기랑 헷갈려가지고. 자, 뭐에 대한 얘기냐면 예를 들어보자. P라고 하는 조건이 이거 예시를 잠깐만요. 뒤로 넘어갈까? 아, 여기 바로 있네. 216번 한번 봐봐. x는 3은 x제곱은 구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다 라는 216번 문제를 보자. 자, x는 3이라고 하는 녀석은 x제곱은 구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다 라고 문제가 나와있다, 그치? 맞지? 뭐냐?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x는 3이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집합을 찾아봐. 어떠한 원소를 가지고 있겠어? 한 3 하나 가지고 있겠지. 근데 x제곱은 9예요 라고 하는 건 몇 개를 가지고 있어? 3과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얘는 어때? 무슨 조건? 한 번에 들려봐봐.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맞아? 너 필요를 왜? 네. 충분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야? 충분. 왜?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포함 관계가 아, 아니라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필요 조건 아니에요? 요거랑 막 헷갈리지 않냐? 뭔가 얘가 더 많은 것 같으니까 많은 것 같은 얘가 화살표를 보내야 되는 놈처럼 보이는 거야. 착각을 했나?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뭐? 지금 얘는 집합의 포함관계를 놓고 봤을 때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 요렇게 되지. 네. 그러면 명제는 어떻게 만들어져? 얘이면 얘입니다가 참인 명제가 된다, 그렇지? 그럼 화살표를 보낸 놈이니까 얘 이름은 뭐?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필요가 아니야. 여기는 그래서 반드시 뭐? 집합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했다면 그 포함관계를 따져서 참인 명제를 먼저 만들어줘. 그 참인 명제를 보고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를 맞춰주세요. 알았죠? 화살표를 보내는 놈이 누구?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는 놈이 누구? 필요 조건. 그래서 요거 이제 외우는 방식으로 막 총 쏘고 피 나고 막 이런 얘기 했었던 기억나냐? 네. 자, 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오케이? 근데 나중에 가면 분명히 뭐가 충분이었지, 뭐가 필요했지 헷갈린단 말이야. 화살표를 보낸 놈이 충분이었나 필요였나 막 헷갈려. 그래서 기억을 하라고 할 때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하지. 총을 빵 쏘는 거야. 누가? P가. 화살표 방향으로 총을 빵 쏴. 총을 쏘는 놈이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고 얘는 총을 맞았어. 그럼 뭐가 나? P가 나지. P가 나니까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기억을 하면 절대 안 까먹어. 그냥 쓸데없이 괜히 아씨 쪽팔려 죽겠네 저거 이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뭐 혼자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는 애들이 나중에 뭐 해? 실수해서 오겠지. 아 선생님 이거 반대로 썼어요.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실수하지 않으려면 유치하더라도 이렇게 반드시 꼭 기억을 해줘. 알았어요? 네. 화살표 보낸 놈이 누구? 총을 쏘는 놈이니까 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고 화살표를 받는 놈은 누구? 피가 나는 놈이지 총을 맞았으니까 그래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뭔지 알겠나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충분 조건 말고 필요 조건 말고 하나 더. 누구?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너희들 이거 한번 생각해봐. 자 자연수는 양의 정수입니다. 자 집합의 포함을 따져보자. 자연수에는 누구 들어가? 1, 2, 3, 4, 점점점. 얼마죠? 맞냐? 자 그러면 양의 정수에는 뭐 있어? 자연수. 1, 2, 3, 4, 점점점. 똑같이 들어가 있다 그렇지? 그럼 포함관계를 놓고 따져봐 먼저. 같습니다 하지 말고 포함관계를 따져봐.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 여기 다 들어가 있지? 네. 이거 만족하지? 네.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명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참이 밝혀졌지? 네. 그치? 그래서 얘의 이름은 무슨 조건이 돼? 충분 조건이 되고 여기의 이름은 뭐가 돼?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맞나요? 네. 근데 여기에서 뭐 포함관계를 이렇게 따져라. 이것도 성립하냐? 네. 네, 성립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어떤 명제? 이런 명제가 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의 이름은 뭐가 되기도 해? 충분 조건이 되기도 하고 이쪽에 얘의 이름은 뭐가 되기도 해? 필요 조건이 되기도 하지. 그래서 그런 경우, 즉 누구? 집합이 완전히 똑같은 집합이 되는 경우 그때 명제를 만들어주면은 서로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래서 화살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때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해줍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무엇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뭐 찾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조건과 똑같은 조건을 찾아주면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x제곱은 9이기 위한 뭐 필요 충분 조건을 찾으래. 필요 충분 조건을 찾으래. 그럼 그 중에 보기 1번에 이런 게 있다 진짜. 절대값 x는 3. 이게 바로 답인 거지. 왜? x제곱이 9가 되려고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3이고 얘도 결국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잖아. 똑같은 집합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집합을 얘기하는 게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그거 하나만 더 기억하고 나면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 거의 끝난 거야. 뭔지 알겠냐? 네. 자, 뒤에 문제 풀러 바로 들어가 보자. 몇 페이지로 넘어가 볼 거냐면 22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자. 226페이지가 아니라 226번. 자, 226번 문제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아보래. 자, 명제의 정의가 뭐였지? 조건과 구분을 해서 기억하라고 했다. 기억나요? 네. 자, 명제가 뭐였어?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그렇지. 참과 거짓이 명확한 녀석. 항상 참이 되거나 항상 거짓이 되는 그런 녀석. 오케이. 얘는 무조건 참이에요. 무조건 거짓이에요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녀석이 바로 명제가 됐지. 자, 1번 참이야 거짓이야? 참. 참이니까 얘는 명제가 되는 거지. 1번 일단 하나 봐. 모두냐? 모두네. 그 다음 2번 가보자. 11은 10에 가까운 수입니다. 몰라요. 맞아 틀려? 몰라요. 애매하지. 그치? 그치? 1만큼 참이 나니까 가깝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3번은 장미꽃은 아름답다. 이거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지? 자, 그리고 뭐 4번 16은 3의 배수입니다. 참여 거짓이야. 어? 거짓이. 거짓. 무조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얘도 명제로 들어간다. 보통 애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 뭐 거짓인 거를 명제를 고르라고 했는데 거짓이니까 얘는 답이 아니겠네 라고 착각을 해. 거짓임이 분명하더라도 걔는 명제로 들어간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고 참입니다 또는 거짓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때 바로 명제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 자, 그러면 누구? 227번 한번 풀어보세요. 쌤, 그 5번은 아, 5번. 자, 5번은 1 들어가면 참인데 0 들어가면 거짓이잖아.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니죠. 정확하게는 뭐? 조건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227번 한번 풀어보세요. 참인 명제를 찾으래. 기억 참이냐? 네. 4의 배수는 무조건 2의 배수 맞아? 네. 맞죠? 왜? 4의 배수 안에는 4, 8, 12, 16 이런 것들 들어갈 거고 2의 배수에는 2, 4, 6, 8, 10, 12 이런 거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는 4, 8, 12, 16 같은 거는 얘네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포함문제가 이렇게 된다 그치? 맞죠? 그래서 명제 이거는 참이네요. 됐나요? 참인 명제가 맞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누구? 미음으로 넘어가 보자. 엇각의 크기는 서로 같아요. 맞나요? 네. 니은도 처음.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디귿.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틀렸죠? 소수에는 2도 있어요. 2도 소수예요. 소수 중에는 딱 하나 있어. 그치? 자, 디귿은 명제는 명제인데 거짓인 명제라서 디귿은 달라. 오케이? 마지막 리을. x는 2이면 x 플러스 3은 5이다. 조건이면 조건이다. 명제 만들고 있네. 명제인 건 확실해. 참이야 거짓이야? 참. 참. 확실해? x가 2가 들어가면은 얘는 지금 2 하나만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는 5이다. 얘도 2 하나 가지고 있네. 집합이 똑같네. 즉 포함문제가 이렇게 되네. 따라서 있는 참인 명제가 맞네요. 따라서 답은 기억, 리을 이렇게 될 거야. 왜? 답지가 기억 리을이래. 기억, 리을이래? 야, 엇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같지 않냐? 붙어요. 기억 리을만 엇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아, 평행일 때만 돼요. 평행일 때만 엇각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었어? 너 평행일 때만 엇각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미안해. 내가 중등 수학이 약해요. 엇각이 뭐냐? 엇각이 어떤 경우를 엇각이라고 불러? 평행할 때 평행이라고 부르죠. 엇갈린 각이 없거든. 평행할 때. 그러니까 요런 것도 엇각으로 치나 봐. 평행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평행할 때는 엇각은 서로 같지. 근데 평행이 아니라 그냥 엇각이 서로 같다.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이건 명제가 아닌 거 같아.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니까. 평행하다면 참, 평행하지 않으면 거짓이니까 얘는 명제가 아니다. 그치? 그냥 명제조차 아니네. 따라서 탈락이야. 조건이에요. 이건 그렇지. 어떻게 보면 조건이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억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면 부식선은 평행하다. 이러면 이제 장어가 되는 거지. 그치? 됐죠? 자, 그 다음 누구로 넘어가 보자? 229번으로 가볼까? 자, 229번 문제 보면은 전체 집합 U가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런 걸 만족하는 정수. 정수를 가지고 뭐 하고 있네? 전체 집합을 만들고 있네. 그러니까 전체 집합 U에는 누구 들어갈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2, 3 다 들어간다 그랬지? 이 상황이 이제 전체 집합이고 저 집합이 두 조건 PQ를 가지고 이제 뭐 한대?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P라고 한다 그랬지? 그럼 P라는 진리 집합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을까?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 들어가 있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데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x 3승 마이너스 9가 0이니까 x는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9는 0. 즉 x는 어떤 거 들어가? 0과 3과 마이너스 3 요 3개 들어가 있겠다 그렇지? 맞냐? 네. 오케이. 자, 그 상황에서 뭐 하세요? not Q 또는 not P 또는 Q의 부정의 진리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따져야 돼요. 자, 어떤 조건? not P 또는 Q가 아니라 그놈의 부정에 대한 얘기다 그렇지? 그럼 이놈을 부정을 해봐. 어떻게 돼? not P는 P로 또는은 그렇지. 그리고 Q는 not Q로 바뀌겠다 그렇지? 그래서 얘를 진리 집합 가지고 따져주면 P 그리고니까 교집합 not Q니까 Q가 아닌 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Q가 아닌 것들 중에서 P인 것 찾아봐. Q가 아닌 것들 중에서 P인 거 어떤 거 있어? 0 빼고 다. 그렇지. 뭐만 나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4개가 나오네. 따라서 원소의 개수는 몇 개? 4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이게 헷갈리면 이거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 뭐야?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차집합이야. 그래서 P에서 Q인 거 겹치는 거 빼. 이 얘기잖아. 맞나요? 네. 그래서 0 하나 빠지고 나머지 4개 그대로 살아있다. 그치? 이제 알겠어? 이거 집합에서 나왔었지? 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갑시다. 이건 이제 집합에 대한 얘기였다면 뒤로 좀 넘어가자. 빨리 넘어갑시다. 누구? 233번. 자, 233번 문제 보면은 어때요? 명제 중 참인 것을 찾을래. 그때 기억, 니은, 디귿 뭐 명제들이 막 나온다 그치? 이거 참인지 것인지 어떻게 따져달라 그랬어 내가? 대우? 아니요. 바로 따질 수 있으면 바로 따지면 돼요. 어떻게?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맞냐? 한번 풀어보자. 각자. 자, 기억 참여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명확하지? 자, 어떻게 찾았어? 뭐 반례를 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집합 가지고 따져줘도 되고. 집합으로 따지려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닌 놈들도 있을 거고 A가 0이 아닌데 B가 0인 놈들도 있을 거야. 지금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둘 다 0인 경우도 있을 거야. 그렇지? 맞지? 근데 여기는 어때? 절대값 더해서 0이 되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잖아. 맞나요? 네. 그래서 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졌을 때 이렇게 되지. 이 명제는 참이 아니다. 그렇지? 맞죠? 그래서 기억은 탈락. 자, 니은 누구? A 플러스 B가 2보다 작으면 A는 1보다 작습니다. 또는 B는 1보다 작습니다. 얘 참여가 몇이야? 참. 이게 어떻게 밝혀? 왜? 아니. 이게 어떻게 참임을 밝혀? 왜? 아, 뭘 자꾸 안 해, 임마. 뭔 얘기했어? 형진이가 니을 아니라고 얘기했어. 아니, 거짓이라고 했어?
자, 요거 어떻게 참인지 것인지 밝혀줄래? 이대로 밝혀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밝혀주세요. 근데 나는 얘를 뭐 대우를 가지고 밝히는 게 제일 편하다고 보거든. 대우 한번 써보자. A가 1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B도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는 2보다 작아지나요? 뭐야, 대우잖아. 1보다 크거나 같다. B도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도 2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냐 거짓이냐? 아, 대우잖아. 나 왜 이러냐? 아, 맞네. 맞게 썼네. 미안해. 요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B도 1보다 크거나 같대. 그런 거 두 개 더 해주면은 당연히 뭐보다 크거나 같아지지? 1 더하기 1 2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그렇지? 그럼 얘는 참이잖아. 그럼 대우가 참이니까 저기 있는 니은 명제도 어때? 참이 되는 거지. 뭔지 알겠나요? 얘는 참. 자, 그 다음에 누구? 디귿으로 가보자. A-B와 B-C를 곱했을 때 0이래. 그게 이제 조건을 들어간다 그랬지? 가정으로 들어간다 그랬지? 여기 있는 거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A와 B가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 또는 B와 C가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A, B, C가 다 같은 경우도 포함을 하고 있겠지. 근데 C 혼자 다른 것도 있고 A 혼자 다른 것도 있을 거야. 둘 중 하나만이라도 같아지기만 하면 되니까. 맞냐? 맞냐?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뭐야? 말 그대로 세 개가 전부 다 같은 것만 얘기하고 있네.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얘는 거짓입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6만 2 하나만 되는 거지. 됐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235번 Q이면 P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를 찾아보래요. 자, 235번 문제 들어가 볼 건데 요건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자, Q이면 P이다가 거짓임을 보여보래. 그러면 참이 아니란 얘기잖아. 맞지? 거짓이란 얘기는. 그럼 만약에 Q이면 P다가 만약에 참이면은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Q가 P에 속해 있어야 돼. Q가 P에 속해 있으면 돼. 그치? Q가 P 안에 쏙 들어가면 되는데 참이 아니래. 쏙 들어가지 못했대. 왜 들어가지 못? 그럼 왜 거짓인 거야? 말 그대로 Q가 P 바깥에 툭 튀어나와 있는 얘네들이 문제인 거지. 얘가 바로 뭘 만드는 거야? 반례를 만드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Q가 P 안에 쏙 들어가면 얘는 당연히 참일 거야. 그치? 근데 참이 아니다. 왜? 집합이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누구 때문에? 얘네 때문에.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알겠나요? 뭔지 알겠어? 진짜 알겠어? 다음 문제 넘어가는데? 그치? 자, 하나 더 해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를 한번 풀러 갈 거냐면 238번. 역시 시간 줄게요. 너희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238번. 명제가 참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집합에 대한 얘기다, 그치? 맞지? 그러면 지금 참인 명제를 보고 너희들은 집합의 포함 관계를 하나를 밝혀줘야 되겠네. 그리고 나서 걔를 바탕으로 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준 후 그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1, 2, 3, 4, 5번 중 누가 참인가요를 밝혀주면 되겠다, 그치? 도저히 풀었어? 안 풀었어? 자, 지금 어떤 명제가 참이야? not Q이면 P다가 참이야. 그치? 그럼 얘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집합의 포함 관계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Q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렇지. 요거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또 이제 벤데그램 그리려고 해봐. P가 있을 거야. 그 안에 뭘 그려야 돼? P 안에 Q의 여집합을 그려야 돼. 여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그럼 Q는 뭐가 되는 건데? 요 바깥을 Q라고 바라보면 돼, 너희가. 오케이?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잖아요. Q 여집합이라는 집합이니까. 맞냐?
여기서 이거 가지고 누굴 찾으러 가봐? 1번 찾으러 가봐. P와 Q의 합집합은 Q입니다. 맞나요? 아니지. P와 Q의 합집합은 누구도 얘도 포함을 하게 돼요. P 안에 얘가 있잖아. 1번은 뭐? 탈락인 거지. P와 Q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입니다. 얘가 답이에요. 왜? Q 여집합을 할 때, 아니 여집이야. Q를 합집합할 때 요걸 빠지고 P를 합집합하면서 요것도 다 색칠됐으나 빠짐없이 전부 색칠됐으니 뭐가 나오는 거야? 전체 집합 나오는 거지. 그렇게 2번이 참이에요. 골라주면 끝나는 거죠. 뭔지 알겠나요? 네. 오케이. P 안에 Q 여집합 그냥 그려. 알아서 고민하지 말고 Q를 어떻게 그리지 고민하지 말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 누구로 넘어가자? 이제는 벤 다이어그램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집합에 대한 얘기. 누구? 24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조건 P 하나 주어져 있고 Q 하나 주어져 있고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P이면 Q이다가 참이 돼.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집합의 포함 관계가 P와 Q로 포함이 되는데 이제는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지. 맞냐?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돼? 수직선상에 그렇지. 수직선상에 표현을 할 때 P를 먼저 표현을 해봐요. 마이너스 2부터 A 사이에요. 이렇게 표현됐다 치자. 얘가 뭐야? P야. 그럼 여기서 누구? Q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P를 덮어버리도록 표현하면 끝나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여기 들어오네. 그리고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A. 맞냐?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들 표현을 어떻게 해주면 돼? 요거.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 등호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마지막에 따져주면 된다. 그렇지? 등호 여기 들어가요? 네. 여기 등호 들어가요? 아니요. 그래서 A는 어떤 수? 10보다 크면서 여기에서 A는 뭐보다?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렇지? 10보다 작아요. 그렇지? 따라서 A는 어때? 6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으세요. 그래서 이게 되겠죠. 그럼 이제 정수를 찾으려고 하니까 6, 7, 8, 9 이렇게 들어가요. 다 더하면 얼마야? 15, 15니까 30? 30이다. 이거지.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243번 절대값 들어가 있는데 요거 별표 쳐놓고 너희들 좀 집중 잘 해서 잘 풀어봐요. 신경 써서 풀어봐요. 신중하게. 알았지? 너희들 절대값 힘들어하잖아. 절대값 약해 한단 말이야. 너희들 요거 243번 잘 한번 풀어봐. 알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45번 문제 모든 것 어떤 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이건 안 하고 너희들이 직접 집에서 해보도록 하고 지금 248번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뭐예요? 248번. 자, 다음 명제 중 여기 참인 것을 보라고 하는데 아까 본 명제가 참일 때 대우 명제는 뭐라 그랬어?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참. 예. 그래. 본 명제가 참일 때 그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지. 그치? 자, 근데 본 명제가 참일 때 역은 거짓. 몰라요. 역이라고 하는 명제, 그리고 아까 뭐 잠깐 했던 이라는 명제, 그 중에는 그냥 아예 새로운 명제야. 그래서 역이 참인 걸 물어보는 거는 직접 역을 만들어서 그놈의 참거짓을 다시 따져야 돼.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알겠나요? 본 명제가 참이지만 역이 거짓일 수도 있고 본 명제가 참일 때 역이 참이 될 수도 있어. 말 그대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역의 참거짓을 물어본다면 먼저 역을 찾아줘봐. 1번 먼저 풀어보자. 역이 뭐예요? A, B가 0이면 A는 0이다. 얘는 거짓이지. 맞지? B가 0일 수도 있으니까. 맞나요? 네. 그 다음 역 2번 뭐야? A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A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요. 얘는 거짓이다. 그렇지? 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거든. 그렇지? 자, 세 번째 어떤 거? 요거 역 뭐야? A 플러스 B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고 B도 1보다 작거나 같대. 무조건 이거냐? 아니잖아. 왜? B가 3이 되더라도 얘가 될 수 있잖아. A가 마이너스 1이면. 그치? 얘도 거짓. 맞나요? 그럼 뭐야? 도대체 뭐가 0 참이야? 자, 보자. A제곱 플러스 아니지.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 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큽니다. 참이에요. 보여주죠? 참.
얘는 둘 중 하나라도 0이 아니면 제곱은 반드시 양수의 값을 가질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얘가 바로 참이 돼. 5번은 이거 찾아봐. A 플러스 B가 짝수이면 누구? A 곱하기 B는 홀수이다. 참이가 뭐였지? 거지? 왜? 아닌 것도 있어. 어떤 거 있어? 어떤 거 있냐? 2와 0, 2와 4 짝수인 거 있다. 그치? 짝수일 때 곱하더라도 짝수 나오죠. 그럼 거짓이 될 예가 있습니다. 됐나?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역에 대한 문제면이 있잖아. 뭐? 새롭게 역이라는 명제를 새로운 명제를 아예 받아들여서 그 놈을 첨가지를 다시 한번 써주셔야 돼. 알았지?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간다? 쭉 넘어가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 그리고 3단원법에 대한 얘기, 딱 10번, 11번, 12번 요쪽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 한다는 얘기인데? 야, 255번 나오자. 자, 255번 문제 보면은 3단원법인데 여기에서 이 문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푸세요라고 어떻게 배우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이거 한글이 안 되냐고 왜 자꾸. 자, 3단원법 형태의 문제. 뭐 어떤 명제와 어떤 명제가 참이에요라고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즉 내가 만들 수 없는 명제들만 찾아주면 끝나. 오케이? 근데 여기서 반드시 풀 때 지금 참이 명제 2개 일단 써놔. 다시 쓸게. 헷갈린다. 자, 요 2개가 참이야. 그때 문제 어떻게 풀어? 얘의 대우들을 전부 다 써놓고 나서 거기에서 못 만드는 거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예 너희들한테 주어져 있는 명제와 함께 참인 명제들을 전부 다 쓰고 시작을 하라고요. 그럼 결국 참인 명제가 뭔데? 얘의 대우잖아. 그리고 얘의 대우거든. 맞지? 요 2개, 즉 총 몇 개? 4개를 가지고 만들 수 없으면 무조건 거짓이에요. 그때 너희들이 이거 기억해놔. 야, P이면 Q이다가 성립하고 참이고, 그리고 Q이면 R입니다가 참이야.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 누구도 참입니다. P이면 R입니다도 참이다. 그렇지? 이거 집합 포함론 해가지고 설명하면 쉽다. P가 Q 안에 들어가고 Q는 R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P 밖에 Q 밖에 R이에요. 그래서 결국 P는 어디 있어? R 안에 있잖아. 그거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야. 분양했으면 소민씨 잠깐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몇 번? 요거 1, 2, 3, 4, 5번 하나씩 확인하자. 어떻게 확인하냐면 1번 뭐 P 이면으로 시작한다. 그렇지? P로 시작하는 거 어디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맞냐? 근데 이게 왜 P로 썼지? R이다 이거 그렇지? 뭐야? 얘가 R, 위에는 R. 놀래라. 자, P로 시작하는 거 요거 하나 있다. 그렇지? P이면 Q입니다. 그리고 나서 not R을 향해 가야 돼. Q로 시작해서 not R로 가는 거 여기 있네. P에서 R, not R까지 쭉 갈 수 있다. 그렇지? 그러면 1번은 무조건 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2번 문제 누구로 시작해? not Q로 시작해. not Q로 시작하는 거 어디 있어? 여기 하나 있네. 어디로 끝나? not P로 끝나. 그냥 요거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2번은 참. 3번은요? R로 시작한다. 그렇지? R로 시작한 거 여기 하나 있네. 어디로 끝나? not R.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냥 여기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참. 그다음 4번은 not P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지? not P로 시작하는 거 있냐?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아예 만들 수 없는 거야. 괜히 얘를 not R로 시작해서 P로 가는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난 이미 여기서 본명제와 대우 다 썼기 때문에 얘로 못 만들면은 쟤도 못 만들고 쟤 대우도 아예 못 만들어.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아무튼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될 거야. 만들 수 없는 거니까. 5번 R입니다. R로 시작한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not Q까지 왔어. 근데 not Q로 끝난 게 아니라 어디? not P까지 갈 수 있냐? 네, 여기로 돌아와서 갈 수 있어요. 따라서 5번은 참이 되는 거지.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갈 거냐면 밑에 256, 257, 258.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뭘 쓰고 시작하세요? 주어져 있는 명제만 가지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명제의 대우까지 다 쓰고 나서 그 모든 명제들을 가지고 뭐 하세요? 만들어 나가세요. 알았죠? 근데 257번 같은 문제는 또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지. 자, 257번 문제는 뭐냐면 어떤 명제, 어떤 명제, 어떤 명제 세 개를 가지고 뭘 얻었대? R이면 not Q입니다 라고 한 걸 얻었대. 자, 그럼 주어진 명제에서 R로 시작한 거 찾아봐. 뭐 있어?
S까지 간다, 그치? 그리고 또 하나, S에서 시작한 게 없네? 잠깐 보류. 근데 누구? not Q로 끝나는 게 있단 말이야. 어디서? P에서. 어디로? not Q로 가는 놈이 있잖아.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뭐야? R에서 not Q까지 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야? 얘가 필요한 거지. 그치? 따라서 S이면 P입니다를 답으로 찾아보려니까 없지. 그럼 걔랑 똑같은 명제는 누구 하나 더 있어? 대우. not P면 not S입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에요. 문제 알겠나요? 요거 257번 중요하다. 별표 하나 쳐놓고 이거 너희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는 이거를 활용시켜 놓은 문제가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잘 기억해줘야 돼. 알았어? 알겠죠? 자, 그리고 누구로 넘어갈 거냐면 262번 먼저 하자. 262번으로 가자. 262번 풀고 259번 풀고 두 개 풀고 마칠게. 알았지? 자, 262번 갑시다. 세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리고 여기 있는 범위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어떻게? 수직선상의 표현에서 포함관계를 가지고 나타내야 된다. 그치? 맞지? 즉 집합의 포함관계 그리고 누구?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 한 방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지. 어떻게 가라 그랬어? 명제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실수 안 합니다. 진짜 그거 실수하는 애들 너무 많이 봤어. 자, 그럼 여기서 보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Q가 필요 조건이래. Q가 어때? 총을 맞는다, 그치? P가 나잖아. 누구한테? P한테. 이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이 명제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R이 충분 조건이래. R이 뭐해? 총을 쏠 거야. 누구한테? P한테. 오케이? 요거를 가지고 이제 너희한테 풀어달라는 얘기지. 이거 P 그리고 Q 그리고 R 이 세 개의 포함관계. 맞냐? 그럼 여기서 제일 잘한 게 뭐야? R이 P 안에 그리고 P는 Q 안에. 제일 안에는 R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R 먼저 표현해봐. R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X가 B보다 크다. 즉 어떤 B라는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바로 뭐다? R이 되는 거야. 맞냐? 그 다음에 그 위에 누구 있어? P 있다, 그치? P부터 가자. P는 어때? 마이너스 1 x 2 또는 x는 3보다 크세요. 근데 얘가 R을 포함하도록 덮어버리도록 표현을 해야 된다, 그치? 요 안에 얘를 넣어버릴 수는 없으니 이건 끝없이 계속 가잖아. 요 안에 얘를 넣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어때? 3보다 크세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크고 2보다 작다. 요거를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초록색 두 개 합해서 P가 되는 거지. 맞나요? 됐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하자? 누구를? Q를 P를 덮어버리도록 그려주면 되겠다, 그렇지? Q 한번 봅시다. Q는 어떻게 돼? A보다 크다면서. 근데 그게 초록 색깔들을 다 덮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돼? 이렇게 덮어버려. 맞아요? 네. 그래서 A는 Y. 여기로 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너희들은 뭐? 대소관계 따지러 가야 되지. 누구? A와 마이너스만 따져주면 되겠네. 3과 B 따져주면 되겠네. 등호는 여기 들어가도 돼? 돼요. 네. 여기 들어가도 돼? 네. 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대. B는 3보다 크거나 같대. 그때 A의 최대값 얼마? 마이너스 1. B는 최소값 얼마야? 3. 두 개 더하니까 답은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제 알겠나요? 수익선생의 표현에서 아무튼 필요조건, 충분조건에 대한 거를 먼저 뭐? 명제를 만들어 놓고 포함관계를 따지러 가. 아니면 너희들 진짜 실수 많이 한다. 알았어요? 네. 황진씨 잘 깨세요. 그 다음 마지막 누구? 힘들다. 259번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오늘 마치자. 자, 259번 다음 중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따져보래요. 역시 밑에 1번, 2번, 3번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너희들 뭐? 포함관계를 가지고 따져줘야 돼, 그치? 근데 처음에 주어져 있는 게 뭐야?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네. 맞지? 그럼 그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한 방에 가려고 하지 말고 뭐요? 명제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P가 뭐야? Q한테 총을 맞았다는 얘기잖아. 그치? P가 Q한테 총을 맞을 거예요. 됐냐? 근데 어때? 충분 조건은 아니란 얘기는 총을 쏘지는 절대로 못해. 그래서 포함관계는 반드시 어떻게 되시오? 요렇게 되면서 P와 Q라는 집합 자체는
달라야 돼. 그치? 왜? 반대로는 못 가거든. 그래서 P와 Q는 반드시 달라야 돼. 또는 Q가 어때야 돼? P의 지능 부등식합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1, 2, 3, 4, 5번 따지러 가볼까? 1번 문제, 1번 보기. 얘는 X는 누구 가지고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2. 얘는 X는 2 가지고 있다, 그렇지? 맞냐? 요거네. 1번이요. 뭐 다 바로 1번이지. 와우. 아니, 그거 없어야지. 깔끔하네. 오이씨. 이거 빨리 집에 가라고 1번 그러니까. 빼는 거예요. 집에 안 가잖아. 너희들 학교 있잖아. 운영이 너무 자, 잘하는데? 아무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야, 명제는 여기까지 하는 거지. 지금 몇 번? 유형 13번까지 너희들 풀어와야 된다. 유형 14번까지. 오케이? 자, 아무튼 유형 14번까지는 너희들이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언제까지? 월요일까지 푼다, 그치? 월요일까지 풀어오고, 그때 이제 수업 전에 너희들 학습 관리 있지? 그때 쌤들한테 질문하고 와. 네. 알았어요? 이거 제대로 해놔야 다음 내용 명제 증명 같은 거 진행할 수 있잖아. 알았지? 그리고 절대부등식이 이제 외워야 되잖아. 알았어요? 자, 아무튼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